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오늘 얘기해 볼 종목은 장원테크인데요. 오늘 좀 많이 올랐죠? 이 종목은 음, 이 종목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, 이 종목의 경우 이제 좀 특이한 이유로 궁금해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랄까 전환사채를 진짜 하도 발행하고 이래가지고, 그냥 저는 이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 이름이 그냥 전환사채 같거든요.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환사채가 뭔지,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뭐 때문에 시장 심리가 나빠지는지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,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종목이 이제 그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좋아서,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환사채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돈, 돈 빌리는 거예요. 돈 빌리는 거. 근데 이제 회사가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건데, 근데 돈 받는 사람이 돈 말고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.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. 예를 들어서, 그러니까 채권자 한 100억을 빌려줘요. 근데 이 당시에 주가가 만 원이에요. 만 원.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회사 100억을 갚거나, 이제 100억인데 주가가 만 원이니까 100만 주를 갚거나 이렇게 할게.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그냥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거를 이제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예요. 100억을 빌려줬는데 지금 주가가 만 원이에요. 그래서 회사는 나중에 100억을 갚거나 100만 주를 갚거나 둘 중에 너가 그냥 고르는 걸로 할게. 이걸 하는 거고, 나중에 채권자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받을 시점이 왔는데, 주가가 지금 돈 받는 시점 주가 3만 원. 3만 원이에요. 이제 100만 주를 그러면은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. 왜냐면은 100억을 받으면은 그냥 100억이고, 100만 주를 받으면은 100만 주를 3만 원에 팔면 300억이잖아요. 그러니까 빌려준 돈보다 훨씬 크니까 훨씬 이득이고,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100억이 나갈 일인데 그냥 뭐 현금을 그냥 안 써도 되는 거예요. 전환사채에 대해서 얘기할 건 진짜 많은데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어떤 수급의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. 근데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뭐가 안 좋냐?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. 예를 들면은 주식수가 지금 7천만 개예요. 주식수가 7천만 개인데 만약에 어 추가로 여기에 7천만 개가 발행이 돼요. 그러면 내 지분이 희석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지분이 희석되는 게 뭐가 문제냐?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로서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7천만 주가 이제 발행이 되면 그 7천만 주 어치만큼 현금이 회사에 들어오기 때문에, 제 지분 가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회사의 50%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7천만 주가 새로 발행이 돼서 내 뭐 지분이 25%로 희석이 돼도 이 회사에는 그만큼 돈이 많아진 거기 때문에 그 25%에 해당하는 게 뭐 발행 전이나 발행 후나 비슷해요. 근데 문제는 뭐 갑자기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회사가 버는 돈이 그렇게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. 이 회사가 지금 뭐 돈을 벌고 있진 않은데, 그러면은 예를 들어 순이익 92억에서 내가 50%였으면은 46억 정도의 이제 그게 이제 내 건데, 25%로 줄어버리면은 46억이 아니라 이제 23억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. 이게 문제인 거예요. 이제 정통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. 근데 그것보다도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, 한번 볼게요. 지금 보면은 10월 8일에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죠. 이 물량이 상장이 되는 게 10월 26일이에요. 이제 주가를 한번 보면은 10월 8일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. 10월 8일이 이날이거든요.
그 다음날 이제 15% 급락을 해요. 이 이유가 될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10월 26일 시장의 대량으로 풀리는 물량이 그대로 매도돼서 주가를 급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걱정해서 먼저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죠? 8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이거 어차피 26일에 풀리면은 그 풀리는 물량이 시장에 그냥 매도세에 나오면은 하락할 텐데 먼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먼저 매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.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그런 것으로 보이는 이제 하락도 있었어요. 그리고 10월 26일 날 상장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지금 보시면 10월 26일 날 그 다음 날 또 급락이 있었어요. 하한가예요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그냥 실제로 그 물량이 매도된 거예요. 이것도 가능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 12월 11일 행사 11일 행사 11일 뭐 행사 15일 행사 21일 뭐 전환 청구권을 계속 행사해요. 계속. 언제까지 행사? 마지막 행사했던 게 이제 1월 14일까지 계속 행사를 했어요. 전환사채를.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전환사채를 계속 이제 그러니까 발행하고 행사를 해버리면은 그 사이에 투심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이 주식은 그러니까 이전 사례 때문에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 앞으로 행사될 전환사채가 계속 있음. 계속 매도 우위. 이런 세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, 이 회사는 그냥 전환사채가 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급락과 하락이 그냥 다 발생한 케이스예요.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. 만약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, 발행한 행사 가격이 주가보다 낮으면, 예를 들면은 이 12월 28일 날 전환가액 1355원으로 이제 행사가 됐거든요. 1355원이면은 이때 당시에 12월 28일에 주가가 1400원이니까 그냥 거의 종가가 1315원이니까 주가보다도 더 이제 발행가가 더 높아졌거든요. 야,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하니까.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 가격보다 주가가 낮았는데도 얘네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건 얘네도 뭔가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음모론이라고 해야 되나? 주가 조작론? 뭐 이런 거에 가깝죠.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로 보이는 사례도 이제 없는 게 아니거든요.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게 뭐 의심되는 정황이 좀 많고 만약에 해당 정황에 뭐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하면 뭐 과거 사례를 봤더니 전환가가 이제 주가랑 비슷한 상태에서 막 발행을 하면은 조금 있다가 주가가 오르더라 그리고 망하더라 뭐 이런 사례가 뭐 많았던 뭐 주식이거나 그러면 그런 매매도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이제 그냥 돈 벌면 사실 장땡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생각에 음모론을 넘어서 좀 의심되는 정황이 많고
그런 정황이 확신이 생긴다면 뭐 그런 투자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.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게 이 전환사채가 뭐 이래서 위험합니다,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, 반대로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런 매매를 안 하는데,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는 이게 확률적으로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다고 좀 느껴왔어 가지고, 그래도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이 얘기만 듣고 그냥 위험하다 뭐 이걸로 그냥 아예 뭐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, 이 장원테크의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데이터를 쌓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뭐 아까 제가 생각한 그런 음모론의 승리로 끝이 날지,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뭐 망하는 사례가 될지 모르니까,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데이터의 수집으로 이어져서 앞으로의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